안녕하십니까, 라군 트래블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월요일이고요. 내일 모레 설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경복궁 구경을 하러 나왔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경복궁이나 이런 궁궐이나 모든 곳이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나왔습니다. 경복궁은 고려시대 때 개경에서 600년 동안 도읍을 정해서 왕들이 생활하다가요, 태조 이성계 때 이곳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이곳에 경복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건물이 몇 개 없었는데요, 한 10달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해가지고 외곽 성곽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전부 다 불타서 소실됐다가 한 200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또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건해서 이렇게 이어왔는데, 또 일제시대가 왔네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궁궐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슬픈 역사로 지내다가 최근에 김영삼 정부 때 그걸 또 다시 허물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서 그때부터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45년까지 이 복원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보다도 앞으로 계속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 함께 가보실까요? 깊은 겨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광화문 앞을 지키고 계십니다. 흰 눈이 세상을 덮고 있는 1월 하순, 라군 트래블은 경복궁을 향해 광화문 광장을 걷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서울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경복궁은 대표적인 한국의 제1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조선 5대 궁궐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궁궐이어서 그런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곁에 항상 있었던 궁궐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지은 이래로 지금의 찬란하게 서 있던 기간보다 폐허가 되거나 훼손된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왔습니다. 가깝게는 29년 전 조선 총독부 건물이 크게 경복궁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1392년에 조선을 창건했고 고려 개경에서 즉위를 했습니다. 2년 후에 한양에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 한양으로 도착했습니다. 10월 28일이죠. 이날이 오늘날의 서울의 시민의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 벌판이었던 현재 경복궁터에 10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왕과 온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축원한다는 의미로 경복궁으로 호칭을 정했습니다. 지금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문이자 정문이죠. 다른 곳의 문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광화문은 성곽으로 되어 있고 그 석축 위에 2개의 분루를 올려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광화문의 문은 3개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문은 왕이 드나드는 문이고 양옆의 문은 신하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오늘은 가운데 문이 막혀 있는데요, 광화문을 들어서면 일직선으로 큰 정각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홍례문을 지나서 영제교가 있고 근정문, 그 다음에 근정전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까지 계속 직진만 하면 됩니다. 지금의 광화문은 고종 당시 그대로 복원된 것인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흥례문을 바라보면서 궁궐 구조인 산문 3개의 문을 지나 정전에 다다르게 된다는 건데요, 광화문에 이어 2번째 문이 홍례문입니다.
흑례문을 통과하면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고 마당 가운데는 영재교라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궁궐에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조그만 개울을 금천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돌다리를 금천교라고 하는데 경복궁의 금천교의 이름은 영재교라고 합니다. 개울가에 물길을 내려다보는 이 동물은 천록이라고 하는데요. 물길 속에 숨겨진 악귀를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광화문부터 근정전까지 이 사이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1996년까지 있었죠. 흑례문과 행랑 영재교들은 파괴됐고요. 그 이후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근정전 앞에는 조정이라는 마당이 둘러져 있는데요. 그 끝에 근정전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조정에는 신하들의 품석이 놓여져 있고요. 이 고리는 햇볕을 막기 위한 천막 고리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과 부속 건물들만 있었는데요. 필수적인 정각들로만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을 둘러싼 담은 3년이 더 지나서 완공됐고 이때 광화문도 같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금방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3년 만에 도읍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이때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태종 이방원은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마침내 1405년 조선 개국한 지 13년 만에 한양은 비로소 서울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경복궁으로 오지 않고 창덕궁을 지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자의 난 때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창덕궁을 주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동안의 정각들을 새로 세우고 보수하면서 경복궁을 내실 있는 궁으로 키워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경회로를 완성시킨 왕이 태종이죠. 세종 이후에도 6명의 국왕이 즉위하면서 법궁으로서의 확실하게 자리잡은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한순간에 폐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창덕궁과 창경궁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후 광해군이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을 다시 지었는데요. 유독 경복궁은 273년간 폐허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정각들은 모두 불탔고 돌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구종 즉위 이듬해 1865년부터 67년까지 2년 만에 완벽한 궁궐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서울에 경복궁이 아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잠시 일제강점기 광화문을 비롯한 대다수 정각을 헐리거나 옮겨가고 경복궁 전면에 거대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경복궁은 식민지 지배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온데간데 없어졌었죠. 해방 후에도 조선 총독부 건물은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 정부청사로 사용됐고요.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침내 1995년 8월 15일 철거 작업이 시작돼서 다음 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